안녕하세요. 2020년 고1 6월 모의고사 3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험의 결과물을 평가를 할 때 가능성이 있는 모든 편향성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해라.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험의 결과물을 평가할 때는 비판적으로 판단해라. 이건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판이랑 비난이랑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난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비난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어? 뭐 요런 것처럼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이 그거 사서 마시기 적당한 가격이야?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이죠. 근데 이 비판적으로 판단하라는 거는 이게 왜 그런지, 진정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A라는 현상이 생겼으면 이 A라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원인을 없앨 수는 없었는지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는 걸 비판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게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편향성이에요, 편향성. 편향성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특성이죠. 그래서 A와 B가 있어. A와 B가 있으면 A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B도 충분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A가 약간 나한테 유리한 점을 좀 이점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나는 B가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A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비슷할 때 유리한 점이 있어서 나한테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게 바로 편향성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과학 실험의 결과물 평가할 때 이게 왜 나왔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설탕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탕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팽배할 때가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은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제로 콜라나 뭐 요런 것들을 먹는 시대인데, 그지? 옛날에는 이 설탕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대대적으로 TV에서도 홍보를 하고 신문에서도 홍보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논문 발표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연구팀이 논문 발표를 한 거야. 논문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설탕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결과를 막 실험을 하고 막 실험 결과를 막 읽어보고 이 논문을 읽어봤더니 설탕은 진짜 좋다라는 거였어. 설탕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이 논문의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 논문 결과가 이게 좋지가 않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실험이다. 그리고 이 논문 결과 하나로 지금 이 설탕 회사가 어? 설탕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진짜 대대적으로 정말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막 설탕을 마구 퍼먹는 수준으로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류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막 엄청 항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이제 재판을 했어요. 이 논문의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 논문을 쓴 그 연구팀 있지, 이 실험을 했던 연구팀, 이 연구팀이 이 설탕 회사한테 연구비를 지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하려면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실험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뭐 이거를 결과를 뭐 작성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연구팀은 돈이 없었던 거야. 돈이, 돈이 없었어. 그리고 연구 주제로 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근데 이 회사가 이 연구팀한테 제안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설탕을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저희가 연구하시는 거 돈 다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활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연구팀이 어쨌든 본인들은 연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연구를 할 게 없고 돈도 지원이 안 되니까 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생활비랑 돈이랑 이제 연구비랑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실제로 설탕을 실험한 것들 중에서는 물론 좋은 결과도 있었겠지만 인간의 이제 생체, 그러니까 신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요거는 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탕이 좋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결국엔 논문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이 회사가 바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광고처럼, 그치? 쇼츠 광고처럼 그런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설탕은 어디 어디가 제일 잘 만들고요. 우리 회사의 설탕이 순도 100% 설탕입니다. 그리고 설탕의 이 하얀 자태를 보세요.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음식의 색깔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회사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몸값도 올라갔고 이 설탕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서 드러나게 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뒷돈을 받았더라. 좋지 않은 뒷광고처럼 돈을 받고 그런 신빙성이 없는 한쪽으로 편향된, 그치? 편향된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그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더라.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일단은 모든 결과는 뭐 실험의 결과를 평가를 할 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편향성 고려하여 이게 돈을 받고 이렇게 결과를 쓴 건 아닌가, 그치? 너무 좋은 점만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애매한,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답률이 60%에 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문으로 된 주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과학자의 실험 결과물을 읽을 때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라. 그 결과들이 실험 도중에 혹은 후에 기록되었나? 실험 도중에 아니면 혹은 후에 실험하고 나서 후에 기록이 된 게 맞나? 결론들이 뭐다? 합리적인지. 이것도 별표 중요하죠. 합리적인지. 그리고 결과들이 반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만한가? 자, 여기서 반복될 수 있는가라고 가장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실험을 주제로 나오는 과학 지문들이 이제 영어 지문들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을 해서 한 번의 결과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A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A라는 결과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실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A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50번이든 100번이든 똑같이 나와야만 그 주장이 있죠. 이 실험을 할 때 이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테니까 그 가설이라거나 이 가설이 실질적으로 지식이 될 수 있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되는 거다? 아니다. 여러 번, 50번, 100번, 20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이게 그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결과들은 반복될 수 있는가?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여러 번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가? 한 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과대하게 광고를 하진 않았는가? 알리진 않았는가? 그지? 과대 포장을 하진 않았는가? 요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만한가? 신빙성이 있는 곳에서 신뢰할 만한 곳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 2번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당신은 실험을 수행한 그 과학자나 그 그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편향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음은 당신이 실험의 결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그 설탕 회사 있죠. 그 설탕 회사는 실험을 해줘가지고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이익을 얻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음은 한쪽의 그 실험의 결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이익이 없다.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것은 편향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편향되지 않은 것, 이렇게 써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한 제약회사가 그 회사의 새로운 제품 중 하나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실험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거를,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지네 약품을 좀 실험을 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 설탕 회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실험 비용을 지불한다면 특별한 이익이 관련된 것이다. 이익이 관련됐으니까 편향될 수 있어 없어? 편향된다는 얘기죠. 이익이 관련이 되면 편향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거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면 편향되기 마련입니다. 자, 만약 실험이 그 제품이 효과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제약회사는 이익을 본다. 자기 제품이 효과가 있으면 많이 팔아서 이익을 보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실험 비용 지불의 의미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실험 비용 지불을 하겠습니다. 요게 뜻하는 바가 뭐냐? 나한테 요게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실험 비용 다 대줄 테니까, 내줄 테니까 너 실험해. 그리고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벌면 되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단점을 보지 않고, 설탕 같은 경우도 단점을 안 봤잖아. 그치? 설탕이 인간의 신체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설탕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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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결과만 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장점을 보는 상황이, 장점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말은 객관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therefore, 별표, 요거 연결사니까 그 실험자들은 객관적이지 않다. 한쪽으로 이익을 보면요, 객관적이지 않게 됩니다. 됐죠?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되게 됩니다. 그들은 결론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 제약회사의 우호적이고 별표 이익을 주도록 보장할지도 모른다. 설탕 논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주제입니다. 결과들을 평가할 때 있을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요거는 있을 수 있는은 생길 수 있는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어떤 치우침, 편향에 대해서 꼭 생각해라. 요거죠. 되죠?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나요? 어려웠나요? 제가 설명을 만약에 안 해드렸으면 요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요거는 어려웠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자주 반복을 하셔서 설명을 좀 잘 보시고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6번부터 11번까지의 문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어휘가 좀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그 문법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문법이랑 어휘랑 좀 많이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연결사가 지금 요거 연결사 말고 요거 문장 삽입으로 나온 문제구나. 요건 됐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글의 순서 조심하시고. 되셨죠? 자,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요거는 여기까지.